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에 초선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이 주인공인데요. 현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출마 선언에서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탈레반에게 권력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탈레반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정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렇게? 탈레반이라는 거는 이제 예. 원리주의자들이죠. 자기 예. 머릿속에 도구마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는 분인데 예. 저는 사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법이 통과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했지만 상관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방향을 수정을 안 해요. 이런 거는 탈레반이죠. 예. 부동산 정책만 보고도 탈레반이다. 그렇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그 임대차법이 통과될 때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런 게 아주 탈레반의 특징이죠. 예. 자, 출마 선언에서요. 윤 의원께서 경제와 개혁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강조하셨는데 특히 규제 개혁 강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기회들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자기 능력을 펼칠 기회가 너무 없는데 이 기회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기업을 만들고 혁신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밖으로 나간 투자에 비해서 들어온 투자는 한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매력적인 혁신처가 되려면 지금 있는 경직성을 풀어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얘기하면 규제개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 정부가 검찰 개혁도 한다고 그랬는데 개혁을 한 게 전혀 없다 이런 평가시네요. 검찰 개혁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잘 됐든 못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개혁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은 지난 한 10수년 그 정부들이 노력했던 것은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이죠. 그리고 연금개혁.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시도조차 안 했죠. 예, 윤 의원께서는 지난해 저는 인차인입니다. 이 연설로 이제 반향을 일으키셨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탈레반이다. 이 정권을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그러면 윤 의원께서는 공약으로 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네, 차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직은 없고요.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지금 얘기하면은 좀 김이 빠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아껴두시겠다 말씀이시네요. 네, 나중에 와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대선 주자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 공약을 봤을 때 느낌은 제가 다른 분들을 평가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관념적인 언어가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고 뭐를 고쳐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없으니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기는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밋빛의 미래를 얘기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문제고 이것을 고쳐서 앞으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셔야 희망이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니까요. 최근에요. 서울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 SH 사장에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이분을 이제 내정한 것 같은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현아 의원의 전문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내에서요, 윤희숙 의원께서는 이재명 저격수다 지금 이름 얻으셨는데
그 출마 선언했었던지 이 지사를 이제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그 기본소득 주장의 논거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소득은 지금 이 기본소득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현재. 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큰 나라는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격차가 더 커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살게 된 분도 있고 삶이 내려앉은 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주 나쁜 파퓰리즘이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기본소득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제대로 된 기본소득은 그럼 뭡니까?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예. 각각의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먼 훗날이 돼서 우리가 정말 일자리가 그 기계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크고 아래쪽이 지금 빈곤 노인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는 하여튼 그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어떤 존엄을 느끼고 그 보장받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도움을 들여서 우리는 이미 그 정도의 경제 수준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수준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소득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에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주느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공약에서 발표하겠지만 개념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우리 국민이 같은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보장하는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사가 그 성남 FC 그 프로축구팀이요. 그 후원금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이 지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야권 대선 경선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범야권이 거의 한 14명 정도가 지금 그 대권에 나섰거나 아니면 뭐 얘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그래서 뭐 춘추 전국시다 이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도 좀 이제 나오셨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한 언론에서는 보니까 윤 의원님이 뭐 매기가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매기는 다들 좀 이렇게 잠잠했을 때 들어가서 판을 헤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들 열심히 하고 가셔서 뭐 매기라는 말은 그다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뭐 숭어 얘기 나오고 망둥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숭어죠, 근데 보시기에?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사실 윤 의원님을 향해서 뭐 아무래도 망둥이라는 표현은 윤 의원님 향해서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요? 어쨌든 뭐 매기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거의 지금 14명, 15명까지 가는 그 범야권 대권 후보들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고 그 좋은 반응들의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 정치공학적인 얘기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지쳤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치공학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정치공학도 필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정치공학을 그 스킬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께서 지금 보시는 정치는 그런 그 핵심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국민들께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지금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러면 윤 전 총장은 뭐 1년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또 그분의 또 장점이 있으신 거죠. 그분에게 예. 희망을 걸고 계신 국민들도 지금 많으니까요. 예. 그러면 초선 의원인 윤희숙 의원께서는 이제 정치 경험이 1년이라 말씀하시는데 좀 어떤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예. 그 현장을 잘 안다, 현실을 잘 안다는 거가 될 것 같고요. 예. 정책을 평생 제가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어떤 문제를 공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좀 자부합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에다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붙이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요. 윤 총장 뭐 최근에 그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뭐 콘텐츠가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 출마 선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출마 선언도 그렇고요. 또 이제 네. 어제 또 그 보니까 첫 정책 행보는 탈원전 정책 비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윤 총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계신 부분을 잘 찝으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가장 적임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분노를 결집하는 것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말씀하셨고 본인이 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는 그 구체성이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윤 전 총장이 지금 계속 밀당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입당하겠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글쎄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 입당할 거면은 이준석 저 대표 얘기대로 저 8월 경선 버스 떠나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윤 총장님 그 입장에서는 예. 당에 언제 입당을 하느냐, 또 입당한 후에 당에서 그 어떤 룰을 통해서 경선을 하느냐 이런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느낌엔 제가 믿기로는 아마 당의 지도부하고 그 신뢰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언제 이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겉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하고 상관없이 양측이 아주 부지런히 서로 신뢰를 쌓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미군 점령군 이 표현 때문에 그 특히 윤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사이에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이런 역사 논쟁, 그다음 과거 파먹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되는 걸 보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점령군 일본군 입장에선 점령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해방군이죠. 그게 뭐 역사적으로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과거 우리 선배들이 살 때 해방 이후 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지도 않고 있고 우리 선배들에 대한 연민도 없고 이런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요. 거기다가 이것을 현실 정치에서 지금 이게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뭔가 반공과
반공 아니면 민주, 뭐 친일 아니면 애국,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국민들을 그 갈라서 본인의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예.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재명 지사께서 이 논쟁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예.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정하면서도 균형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진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께서 이번에 이 논쟁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서 80년대식의 이분법을 다시 그걸로 결집을 하는 시도를 보고 이왕 시작하신 거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나가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